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2021년 10월 9일, 9일 토요일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음, 뭐라 딱히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뭐 방송을 하긴 해야죠.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데 뭐라 딱히 할 말이 없는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일단 제가 이제 카페 같은데 글을 이렇게 좀 써드렸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부터 화요일 그리고 막 이제 급락했었던 시점에 그러니까 현금을 한 10%에서 20%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 안쪽이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하면 한 20% 정도까지 현금을 갖고 계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갖고 계셨던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현금을 갖고 있길래 3천 깨지면서 제가 현금을 줄이시고 주식으로 전환을 하셔라 라고 해서 제가 카페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갖고 있는 현금을 다 썼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겨울 물건을 하기 위해 정말 총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업 자금이죠. 사업 자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 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게 좀 공포의 급락장이었습니다. 공포의 급락장이었을 때 지난주에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가 한번 보면 뭐 이거죠. 반대매매, 비투 어쩌나, 코스피 3천 붕괴되면 반대매매, 뭐 반대매매 당했다, 뭐 반대매매 나오는데 뭐 급락장에 뭐 비투 반대매매 쏟아졌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실 스탁론은 저는 반대를 하고요. 신용을 만약에 쓰신다라고 하면 굳이 뭐 코스피 위주로 우량한 회사 위주로 뭐 1억이 있다고 하면 한 2천 정도 그 정도 쓰면 되는데 보통은 풀로 땡기죠. 1억이 있으면은 막 한 7, 8천 땡기고 막 이런 7, 8천이 되나 요새? 어쨌든 그렇게 많이 레버리지를 쓰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반대매매 많이 나왔죠. 여기 보면은 대규모 그 악재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개미들은 대규모 매도에 나섰고 뭐 반대매매가 커지고 있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급락이면 저는 좀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맨날 뭐 비투족. 근데 이 반대매매도 되게 웃긴 게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특히 기관들 뭐 인버스에 투자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공매도한테 빌려주고 자기네들도 공매도 때리고 그러니까 뭐 다양한 방법을 취했죠. 자기네들은 신용으로 해서 이자로 먹고 사는데 공매도까지 때려갖고 그거 털어갖고 또 수익 나고 그러니까 제가 기관 투자자들을 좀 많이 안 좋아하는 물론 저도 이제 친한 동생들도 또 아는 친구도 뭐 증권사에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들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영역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의 수익 구조와 그들의 수익 구조는 달라요. 그러니까 좀 보면은 이런 급락장은 정말 간만에 다시는 이의가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쭉 빠졌잖아요. 여기에서부터 3,300부터 빠진 거니까 10%가 넘게 빠졌었습니다. 뭐 일봉으로 보면은 기막히죠. 다시 한번 코로나가 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막 흘러내렸어요. 거의 촌농 수준 흘러내렸습니다. 코스닥도 뭐 심하죠. 엄청나게. 근데 이거에 비하면 반대매매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고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뭐 오른 것도 없이 너무 심하게 빠져서 그러니까 차티스트들 그러니까 뭐 나는 차트 보고 투자해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은 그나마 멀쩡해. 다 멀쩡해. 지금 주식 갖고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차트 보고 투자하면 이미 다 손절했어야 되죠.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너무 안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년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제 기존의 자본주의를 이끌어 왔었던 미국과 유럽이 탄소 국경세를 통해서 자기네들을 방어를 치면서 성장을 할 거라고 봐요. 뭐 굳이 갖다 붙이면 여기서 이렇게 빠질 때 일본 따라 빠진 것 같은데 얘네 오른 거 보면 뭐 정권 교체라고 하는데 왜 교체인가? 사람만
이게 반대로 그것도 교체긴 교체네. 예, 어쨌든 지난주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카페에 글을 쓰면서 이제 그러니까 현금이 있는 거를 지금 매수를 하셔라. 그리고 이제는 기다림의 영역이다. 그리고 제가 좀 반대 매매가 좀 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반대 매매가 한번 좀 나오고 털고 갔어야 돼요. 근데 그날 이렇게 반등을 했죠. 물론 그리고 나서 시초가에 또 급한 마음에 붙었던 분들은 또 음봉 맞고. 그러니까 매매를 되게 지금 단기 매매를 조심해야 되는 게 뚝 빠져서 더 빠질 줄 알고 여기서 팔았던 분도 올라요.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계속 올랐다 빠지고 하니까 이날 또 빠지겠지 했는데 다음날 이게 올랐네, 양봉이네. 다음날 시초가에 붙었던 분들 또 빠지고. 그러니까 좀 머리가 아픈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에 저도 이제 쉬면서 이렇게 뭐 한국경제나 뭐 이렇게 유명한 뭐 연합인포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 나와서 보면 뭔 얘기하나 보면 기가 막히죠. 뭐 지금 뭐 PER 지표로는 뭐 PER이 뭐 10이다. 그래서 저평가다. 뭐 보통 우리나라가 14 정도에 됐으니까 지금은 매수해야 된다. 또 어떤 애들은 PBR 1 기준으로 2,700이 PBR 1인데 보통 거기까지는 조정을 받아야 된다니까 2,800 밑에까지 빠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웃기죠? 연초에 막 이렇게 연초에 됐을 때는 뭐 3,800 간다, 얼마 간다라고 다 얘기했었던 애들이 지금 좀 빠지니까 또 이제 2,800 간대요. 그럼 안 가요. 제가 볼 때 안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이렇게 급등락이 있을 수 있고 뭐 소위 차트쟁이들이 얘기하는 또 한 번에 뭐 쌍바닥을 찍고 갈 수는 있지만 비관론이 너무 팽배해 있을 때는 거기가 바닥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를 봤잖아요. 뭐 주영민 님인가? 되게 좋은 댓글 써주셨던데 보면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가 매수 최적기다. 존 템플턴. 이분은 뭐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존 템플턴 책을 봤지만 이런 글이 있었나 하고 보니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시장이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내가 중심을 잘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2,700이 PBR 1이다라고 얘기한 사람, 거기까지 빠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그럼 PBR 1 이하인 뭐 자동차나 이런 주식은 사도 되네? 그 사람 말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영화 전공을 했지만 그 영화도 영화 평론가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영화 못 찍습니다. 영화는 하나도 찍지 못하는데 평론하고 그리고 또 감독이 진짜 저런 의도를 갖고 저거를 저렇게 했을까 하는 거를 해석해갖고 또 포장도 많이 해주고 자기는 찍지 못하는데 평가를 하고 그리고 뭐 맛 칼럼니스트 어쩌고저쩌고 요리 못해요. 그냥 먹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기준으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증권사 직원들, 애널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더 빠지길 바라겠죠. 공매도를 때려놨을 수도 있고 뭐 인버스를 많이 샀을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 또 개인이 또 인버스를 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바닥에 다 오지 않았을까. 이제부터는 좀 엉덩이로 좀 지켜봐야 될 좀 기다려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랑 그 세아 남편 그리고 우리 배짱이 아빠랑 저희가 킨텍스에서 하는 그린 뉴딜 엑스포를 갔다 왔거든요. 이 그린 뉴딜 엑스포를 가서 느낀 점은 나라에서 수소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압박을 하는구나. 이 수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 갔을 때 좀 뭐 다른 거는 좀 다 알려진 거잖아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회사, 뭐 효성, 코롱인더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좀 정보를 찾을 수도 있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데인데 저는 이 NK라는 회사와 엠바이오니아라는 회사에 뭐 좀 물어보러 갔었는데 우리가 좀 늦게 도착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5시까지인데 3시 40분에 갔는데도 다들 철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 이쪽에 있는 이런 기관들 있죠. 뭐 현대중공업, 하나, 두산퓨어셀, 뭐 이런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뭐 LG, 효성, 코롱인더, SK 뭐 이런 큰데 뭐 하나솔루션도 와 있었는데 이게 왜 없네?
하나솔루션도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뭐 이렇게 아우디, 뭐 BM, 현대차 5시까지 다 있어요. 일진아이솔루션 뭐 다 있는데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3시 40분 되니까 다 집에 가더라고. 이거는 좀 NK 회사 관계자 여러분, 엠바이오니아 관계자 여러분, 회사 도착까지 5시를 계산하신 것 같은데 이 행사에 전시 시간이 5시까지예요. 회사 도착이 5시가 아니고 좀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좀 뭐 물어보러 가는데 없네. 그리고 또 가서 그날 일진아이솔루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따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뭐 수소 탱크 뭐 이런 거 하는 회사가 있어서 그거 보러 갔는데 수소 탱크가 여기저기 모든 회사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인터뷰긴 한데 촬영을 참 인터뷰 같지 않게 했죠. 뭐 몰카 찍듯이 했는데 뭐 몰래 찍은 건 아닌데 제가 얼굴을 찍기 뭐해갖고 밑으로 해서 찍었거든요. 그런 영상들은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화솔루션의 뭐 수소 탱크 부분, 그리고 태양열에서 수전해로 인해서 에너지 전환하는 거, 그리고 포스코 SPS 저기 포스코 인터의 그 계열사 뭐 금속 분리판, 그리고 뭐 구동 모터코어 이런 거 하는 회사에 친절하신 분과 제가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건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자막 넣으면은 대충 내용 아니까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이제 좀 이런 그린 뉴딜 엑스포가 매주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탄소 중립 엑스포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인가? 거기는 이제 태양광 발전 회사들이 뭐 100몇 개 회사가 와 있어서 제가 지금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하는 게 신성 ENG, 뭐 SPO셀, 윌링스, 유니슨, 하나큐셀,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회사들을 제가 다음 주에 가서 간단한 인터뷰를 해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근처가 킨텍스인데 활용을 못 했더라고요. 이번 달 말에는 또 로봇 관련 박람회가 있으니까 거기 로봇 회사도 인터뷰해보고, 우리가 사실 저 같은 사람 뭐 주담이 전화도 안 받고 가도 만나주지도 않는데 거기 가면 뒤에 부장님들이 이제 팔짱 끼고 있기 때문에 뭐 대리급이나 뭐 이런 분들이 열심히 설명해 주거든요. 그때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1월 달에 뭐 서울 모빌리티 쇼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미래 모빌리티, 뭐 UAM 이런 거를 전시하거든요. 그때는 제가 좀 많은 촬영을 해서 영상을 좀 다양하게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뭐 딱히 뭐 없네.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거, 실적 잘 나왔는데도 이렇게 빠지는 건 삼성전자의 공매도가 50조래요. 뭐 말 다 했죠.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뭐 구글세 못 피했다. 이거는 이제 넷플릭스든 뭐든 해외 기업도 우리나라 들어와 갖고 매출 나는 거에 대한 세금을 안 내잖아요. 이제 뭐 그런 거를 내게 하겠다라는 거죠. 뭐 조세피난처에다 해놓고 세금도 안 내고, 여기 나와 있네요. 조세피난처 등 뭐를 방지하기 위해 뭐 디지털세의 최종 화면에 합의를 했다. 136개국이 동의를 했고, 근데 우리나라 산업계에선 IT하고 수출 비중이 큰 한국에 불리하다. 세수 감소도 우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조선이네. 그러니까 여기 뭐 나라에 다 불리한 것처럼 일단 얘기하겠죠. 근데 뭐 다른 데서는 또 세수 확보가 많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만큼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 외에 뭐 구글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내니까요. 뭐 불리하지만 않다고 봐요. 어차피 누구나 다 내야 되는 거고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어쨌든 그런 게 있다니까.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매출액 27조 이상, 이익률이 10%가 넘으면 과세한다. 초과 이익의 25%의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준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출 나왔던 나라에 내라 이거죠. 이거는 뭐 맞는 거라고 봅니다. 요것도 한번 간단하게 해갖고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보면 저희가 원래 있었던 코너인데 조금 강화를 했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이제 우리 남윤택 씨에게는 용어 정리. 그러니까 남윤택 이분이 정말 주식 초보예요. 주식 매매도 아직
안 하시는 초보인데 그 이제 지식에 대한 갈증이 많으신 분이고 또 강의도 되게 잘하시고 그래서 본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 알아들을 정도. 그리고 딸이 있거든요. 딸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아빠랑 같이 공부하자 하는 걸 준비하는 개념으로 용어 정리를 한번 제가 이 친구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나 좀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초보의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러분들과 눈높이가 비슷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우리 세아 남편한테는 그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친환경 사업 뽀개기를 합니다. 태양광. 이제 다음 주에는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운이 좋게 다음 주에 또 태양광 관련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용어들은 많이 올라갈 거예요. 뭐 IT 관련해서도 뭐 메타버스 관련 뭐 그런 기업들도 좀 정리해서 조금씩 이제 길지 않게. 사실 제가 제 영상은 긴데 이걸 줄이지 않는 게 흐름을 이해를 하려면 뭐 10분, 15분 이렇게 해서도 되지만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길면 사람들이 많이 안 본다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스토리를 이어나가면서 공부를 해야 내 안에서도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게 쭉 되다 보면 어떤 산업군이 이게 상승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산업이 나라에서도 뭐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이런 거를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이런 흐름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면 말지 뭐. 자, 간단하게 이렇게 뭐 지난주와 다음 주의 일정에 대해서 다음 주 일정이라고 했던 내일 일정이네. 엑스포 가겠다는 얘기인데. 자, 지난주에 많이 힘들고 뭐 금요일 날도 음봉 맞고 끝났죠. 요거는 저기 왜 안 나오지? 보자. 제가 오늘 혼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버벅거리거나 흥이 안 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박람회 가면 기념품 많이 줘요. 예전에도 코엑스 같은 데 가서 주식 박람회 이런 데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와서 막 볼펜 나눠주고 메모지 나눠주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품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볼펜 하나, 이거 하나, 뭐 에코백 하나, 또 포스코에서는 이제 자기네들 스틸로 만든 거울 주고 했는데 좀 많이 얻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도 가까이 사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회사 관계자한테 물어보면 쉽게 설명도 해줘요. 물론 카메라를 올리면 살짝 떨기도 하지만. 자, 지난주에 이렇게 안 좋은 흐름 가운데서도 바닥을 견고하게 지지를 하고,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음봉을 맞은 상황에서도 양봉으로 뽑아낸 산업이 있습니다. 제가 비중을 15% 정도 유지하고 15% 아니구나. 더 되는구나. 수소차하고 자동차를 50%인데 자동차에서 5%를 뺐거든요. 대북주로 넘어가는 상태니까 수소차와 수소 결국은 비슷한 거라 제가 45%를 자동차하고 수소에 싣고 있습니다. 뭐 현대모비스가 그 대장이죠. 그 박람회 가서 봤을 때 현대모비스에서 그 사진을 제가 편집해 드릴 건데 이동식 이제 수소차 충전소가 다음 달에 상용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성수동인가 어디다 놓고 이제 급속 충전을 해갖고 이제 급한 상황에 비상시에 충전을 해갖고 한 반 정도 충전해서 한 20대에서 25대 정도 할 수 있는 이동식 수소 충전차 엄청 큰 트럭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뭐 수소 탱크는 뭐 현대 로템 뭐 이렇게 써 있고 회사 이름 써 있거든요. 사진 올릴게요.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상용화 되더라고요. 현대모비스는 이제 연료전지의 핵심이죠. 그리고 수소차 부품의 핵심입니다.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그 안에 뭐 금속 분리판을 설명 들어가서 보더라도 그 금속 분리판이 있는 그 스택이나 이거는 다 현대모비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뭐 매출이랑 뭐 PBR 볼 것도 없죠. 얘네는 뭐 38만 원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갭상승해 갖고 바닥도 뭐 워낙 오른 게 없다 보니까 빠지기도 민망했는지 여기서 이제 바닥 따 이런 거 좀 바닥 따지기라고 하죠. 25만 원에서 바닥 따지기를 잘하고 양봉으로 뽑아낸 것 같지만 2% 뽑은 거네. 되게 커 보이죠. 워낙 가격 변동폭이 없어서 지금 이 가격대면은 그냥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죠. 뭐 추가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자본이 좀 있으신 분들은 현대모비스가 나요. 뭐 물론 탄력은 그 밑에 것들이 낫지만 자본이 많으신 분들은 좀 지키는 거를 아무래도 공격 성향보다 수비도 좀 받쳐주는 걸 원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뭐 지금 가격 부담 없죠.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조금씩 담고 있고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막 쓸어 담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반등폭이 세죠. 대신 빠질 때도 좀 과감하게 빠지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 걱정 안 합니다. 그냥 대놓고 내가 몇 프로 갖고 있다가 얘기하잖아요. 현대차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많았었다가 줄였었다가 최근에 많이 늘렸었던 시점 여기에서도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여기서 늘렸다가 대북주 때문에 좀 뺐다가 그래도 여전히 제 포트에서는 수소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반등이 세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분야가 이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남은 하반기와 내년에 자동차 부분이 제가 성장주기도 하지만 가치주의 영역에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투자는 그냥 과감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 현대차가 대장이지만 수익률은 당연히 기아차고 그 밑에 현대위아 원래도 현대위아하고 현대오토에버가 상승 시에는 좀 셌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시에도 빠질 때도 많이 빠지만 반등할 때는 과감하게 하죠. 현대오토에버 조금 스릴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오토웨어하고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수소 운송 같은 거지만 저는 뭐 현대글로비스보다 뭐 현대모비스 이쪽이 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가 그 중급 대장, 행동대장 같은 3인방을 얘기했었죠. 뭐 SL, 뭐 LED 램프 같은 거 얘도 반등 되게 세게 하죠.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가 이거 한번 볼까? 화신이 뭐하는 회사인가? 그냥 제품 보는 게 낫겠다 해서 근데 이 홈페이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동사무소 같잖아요. 친환경 전기차 부품, 뭐 고효율 연비를 위한 뭐 기능성 부품, 친환경 경량 알루미늄, 뭐 전기차 부품,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근데 이거 너무 옛날 거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 홈페이지 리뉴얼 때문에 홈페이지 관계자분들을 좀 만나고 다니는데 여기는 좀 바꿔야 됩니다. 돈 좀 투자하지. 그리고 이제 뭐 한국 단자 같은 거 커넥터 이런 거 전장 부품이나 전장 부품에 그 전기차나 이런 거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전에 비해서 전장 부품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3대장 중에 SL 화신 많이 갔는데 한국 단자가 좀 덜 갔죠. 그러면은 SL하고 화신은 눌림목을 이용하라. 눌림목은 이렇게 양봉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빠질 때 이 밑에 뭐 3만원에서 32,000원 사이에 매수 여기서 따라붙기에는 매물이 많잖아요. 이 매물을 소화하고 넘어가려면 거래량이 더 많이 터져줘야 되죠. 근데 개인 매물이 좀 많이 나와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다 팔아버리니까 SL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은 팔 때가 아닌데 아니면은 얘네들도 반대 매매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생각보다 조금 나왔다는 거지 안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도 보면 9시에서 9시 반쯤에 한번 빠졌다가 쭉 끌어올리고 중간에 한번 빠졌다 쭉 끌어올리고 마지막에 빠졌다 쭉 끌어올리고 뭐 스탁론 뭐 CFD 계좌 여러 가지 반대 매매들 나온 거를 외국인하고 기관 이런 애들이 좀 먹은 겁니다. 이런 3대장들이 있었고 그 외에 뭐 작은 애들 뭐 성우 하이텍 그리고 추세가 제일 셌던 3기 그리고 뭐 만도는 별로 안 보지만 있으니까 만도 전부 바닥에서
반등을 세게 했죠. 금요일 날 음봉을 맞은 상황에서도. 그리고 뭐 DRC 이런 애들도 부담 없이. 하지만 안전하게 요 위에 요 4개 요 4개 엉뚱한 거 보고 있었구나.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흥도 안 나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네. 요 위에 4종목 위주로 안전하게 보시고, 그리고 2개를 섞고 싶다 하면 요 위에서 하나, 그리고 요 3개 SL 한국단자 화신 요 정도까지가 딱 좋습니다. 그 외에는 변동폭이 너무 심하니까 좀 약간 트레이딩이 가능한 분들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린 뉴딜에 대한 게 많이 나오고, 가보니까 수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마 그 엑스포의 영향으로 뭐 EM 코리아라든지 이렇게 급등해서 시작을 했겠죠, 마지막 날. 하지만 이런 음봉을 맞았습니다. 오, 뭐 화끈하네. 지금 뭐 한 달치를 하루에 그냥 올랐다가 하루에 또 뺐습니다. 이렇게 변동폭이 심하다라는 거는 이 안에서 수급 교체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소차의 밸류 체인들 있죠. EM 코리아 같은 경우는 수전의 방식으로 하는 충전소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회사가 EM 코리아, 그럼 유니크, 뭐 JNK 같은 경우는 수소 추출기. 이 넥소도 이번에 가서 타서 보니까 안에가 너무 이쁘더라고. 밑에 이렇게 수소 탱크는 볼 수 없었지만 다른 회사에서 수소 탱크가 이렇게 뒷자리 의자 밑에 바닥에 있더라고요. 좀 무섭긴 하네, 그러고 보니까. 기왕이면은 이 위에 세종공업, 이 금속 분리판, 그 포스코 자회사도 금속 분리판을 한다라고 하지만 딱 보니까 거기는 이제 넥소나 이게 자동차용보다 두산 퓨어셀에 납품을 해갖고 그 수소 드론 거기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현대모비스에 이제 뭐 납품을 할 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현대모비스에서 그 차량용으로는 아직 허가가 안 난 거죠. 지금은 이제 현대제철, 세종공업, 그리고 삼보모터스가 두드리고 있고요. 포스코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죠. 그 외에 뭐 동아화성, 게스킷하고, 그리고 동아퓨어셀은 어디 안 하나? 한번 보고 싶은데, 어차피 뭐 다음 주에 S퓨어셀 있으니까 가서 이제 건물용, 가정용 그쪽에 대한 연료전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따오면 되니까요. 한번 다음 주에는 좀 내가 좋아하는 회사들이 여러 개 있네. 윌링스도 되게 궁금했는데 질문할 게 좀 많네. 그러니까 수소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현대, 기아, 모비스, 현대, 위아 요 안에서 그 외에 확장하려면 세종공업, 동아화성, 그리고 연료전지 쪽으로는 비나텍 잘 빠지지도 않아요. 이게 좀 박스권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조금 가졌다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하프론테크, 그러니까 일진아이솔루스를 방문을 했는데, 일진아이솔루스에서도 이게 수소 탱크가 뭐 당연히 타입 4로 들어가죠. 타입 4로 해서 탄소 나노 튜브로 안내를 하고, 밖에를 보니까 이게 좀 무슨 아라미드 뭐라고 해요? 뭐 다른 뭐 용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영상에 있고, 그 수소 탱크가 일진아이솔루스랑 저는 NK만 하는 줄 알았는데 코롱 인더스트리에도 했었고요. 하나솔루션에서도 이제 지분 투자한 회사에서 그 수소 탱크를 하는데, 이제 넥소에 들어가는 게 일진아이솔루스다 보니까 수소 탱크가 그쪽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용차나 아니면 그러니까 선박용이나 운송용으로는 하나솔루션의 수소 탱크가 그 내구성도 더 좋고, 그리고 수명도 좀 길고, 그리고 퀄리티가 높다고 하나솔루션 회사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일반 차량용은 일진아이솔루스, 그리고 이제 수송용이나 상용차 쪽으로는 아무래도 하나솔루션이 또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수소, 그리고 또 탄소 배출권 ETF 안에도 분명히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ETF가 앞으로 계속 생기는데, 그럼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솔루션이 내년에 뭐 작년처럼 또 한 번의 히트 주식이 되지 않을까. 물론
수소에 포함이 됐기 때문입니다. 현대 로템도 수소 탱크를 하더라고요. 충전 소용 수소 탱크. 너무 좀 재밌었습니다. 가서 보는데 이 회사도 이걸 하구나. 저 회사도 저걸 하는구나. NK가 1,090원인 건 3시 40분에 퇴근을 하고 없기 때문이구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하나솔루션은 큐셀에서 이제 태양전지로 수전으로 해갖고 에너지전. 그러니까 얘네는 태양광, 수소, 뭐 수전에 뭐 여러 가지 다 하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모든 게 포함되는 기업입니다. 한화큐셀도 에너지 변환 비율이 그 효율이 몇 프로입니까? 그러니까 20%라고 하는데 저 위에 보니까 21. 몇 프로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관심 있게 보시고 결국 내년은 환경이에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엑스포가 내년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정책 자금도 그쪽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풍력은 이제 해상 풍력을 보자고 하면 삼강 M&T. 우리나라 뭐 조선업 슈퍼사이클 얘기 또 하더라고요. 정말 듣기 싫은 슈퍼사이클. 그러면 조선업하고 풍력은 연관성이 많습니다. 태양전지가 반도체하고 생산 라인이 비슷한 것처럼 풍력은 조선업하고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단조 부품 쪽. 뭐 삼강 M&T 같은 경우도 흐름이 안 깨지죠. 왜냐하면 1년을 선조정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해상풍력 하고 싶으시면 삼강 M&T하고 CS윈드 둘 중에 하나, 둘 다 말고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편입하셔도 되고, 얘네들이 움직여야 유니슨이 움직이고 CS 베어링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 보세요. 그러니까 풍력 계속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얘기하는 거예요. 뭐 태양광은 하나솔루션하고, 그리고 이제 OCI 같은 경우는 미리 올라와 있었고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어차피 이건 장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OCI가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기회일 수 있고요. 얘네는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전자재료 그리고 뭐 이제 폐배터리 이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할 거고, 신재생에너지는 내년이 본격적인 진검승부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뭐 그린에너지, 수소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요. 그 외에 탄소 배출 한번 보면 에코프로가 이게 좀 박스권을 비나텍하고 비슷하네. 요런 흐름이 쭉 이어졌을 때 11만 원을 양봉으로 뚫고 올라갈 때 그걸 확인을 하고 사도 되지만 요 92,000원 라인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로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를 원하신다면 뭐 여기에 이제 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있고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건 에코프로가 다 하거든요. 그럼 분할 매수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뭐 다른 환경 회사가 있는데 에코프로가 너무 갖고 싶다. 에코프로 내용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 지금 이 가격에 한 30% 사고 여기에서 10만 원 골든 크로스 날 때 또 30% 사고 여기 11만 원을 뚫고 넘어갈 때 나머지 40%를 사갖고 그렇게 해서 옮겨가면 돼요. 그러니까 포트의 100%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종목 예를 들어서 내 포트의 20%를 갖고 있는 환경을 에코프로로 옮기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20% 안에 100%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몰빵하라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뭐 탄소 포집, 유니드. 근데 탄소 포집을 저기 현대중공업에 물어보려고 하니까 4시 58분 되니까 딱 물어보니까 배터리가 다 된 직원처럼 이렇게 입을 안 벌리더라고요. 아쉽네. 그 정도만 보면 돼요. 그 외의 회사들은 얘가 또 에코프로 HN이 쫙 기고 있잖아요. 요게 지금 이제 조금씩 이 기관에서 주워 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거래 터지고 얘가 만약에 매물 지지도 잘 받고 있고 요 가격 99,000원에서 안 빠지더라고요. 사실은 거의 한 5배 가까이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 5배가 더 됐네. 여기서 산 사람들은. 내가 이거 기업 분할 전에 팔고 산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갖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서 산 사람이 7배구나. 그런데 요거밖에 안 빠졌다라는 거는 얘를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있었는지 알겠네요. 여기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ETF가 계속 출시가 될 거고 친환경에 관련된 ETF가 계속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하락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신흥비중 많았었던 한솔홈데코는 생각보다 덜 빠졌어요. 이게 10%에서 그래도 3% 가까이 빠진 거예요. 11%까지 갔었거든요.
많이 빠졌지만 사실 더 빠졌어야 되는데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나 보네. 좀 위험하네. 휴캠스도 보시고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27,000원 밑으로 26,500원 요 정도 선에서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 일단 탄소배출권 없어. 근데 나 예를 들어서 일반 뭐 태양광을 갖고 있는데 난 태양광보다 탄소배출권이 좋은 것 같아. 한번 이걸로 옮겨가셔도 돼요. 기왕이면 대장주인 휴캠스나 유니드, 그리고 뭐 SGC 뭐 이쪽도 안 빠지더라고요. 탄소배출권을 갖고 있으니까. 얘 좋네. 우리 오지연이가 갖고 있는 휴캠스, 잘 담았습니다. 그 외의 회사들은 얘네들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을 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있냐? 우리 대북주 한번 가볼까요? 대북주가 하락장에서 방어를 잘했는데 좀 반등하니까 좀 빠지죠. 뭐가 바뀌었나? 대북주 개성공단 대장주 조정 잘 받았죠. 그리고 쭉 빠지는 것 같더니 21선 위에 올려놓고 끝났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선 보이시죠? 여기 딱 보면 이렇게 저항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없으면은 뭐 매수하기 부담 없는데요. 그러니까 대북주는 한 10%에서 15% 정도, 전 15%거든요. 뭐 베이징 올림픽 거기에 뭐 이제 동반 뭐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미중 정상들이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뭐 북미 정상회담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북한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대장주인 아난티는 이제 요 가격, 정말 원하는 가격까지 왔죠. 추가 매수하기 좋은. 좋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일단 그 외에 움직이는 거예요. 신원하고 아난티가 자리를 잡아야 되고, 대장주에서는 이 현대엘리베이가 좀 올라와 서줘야 됩니다. 현대엘리베이 얘네가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면은 뭐 철도가 가겠구나, 뭐 비료 지원을 하겠구나, 뭐 조비 어떻게 되나? 조비는 조비도 아직까지는. 그러면 일단은 아난티하고 신원이 먼저 자리 잡고 얘네가 선두로 치고 올라가 줘야 나머지 애들이 나도 갈래 하고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주 흐름도 나쁘진 않습니다. 깨지지 않았어요. 아난티, 신원 절대 깨지지 않았으니까 이쪽에도 관심 있게 보시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도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끌어낸 회사들,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이번 달에 또 하나의 이벤트인 누리호 관련 주식이 냉정하게 이렇게 거기에 거론된 회사들 보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뭐 한양 ENG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위성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뭐 우주로 쏘는 거와 뭐 위성, 뭐 관측 위성이냐 통신 위성이냐 그거에 따라서 수혜주가 다 나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이벤트로 인해서 같이 움직일 회사들은 요 안에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도 지금 박스권 조정이죠. 오히려 이게 난 게, 그 나로 쏜다고 해서 이렇게 쭉 우상향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발사 전날 좀 이제 일부 매도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기는 상황에서 이벤트가 다가오면 성공을 했을 때 급등, 만약에 못하면 실망 매물이 한번 나와서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누리호 누리 맨날 헷갈려. 그 이벤트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려 보세요. 매수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거 2만 원 안에서 계속 모아가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얘는 아마 다음 달에 있는 그 미래 모빌리티 그 UAM 쪽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는 그 우주항공보다 저는 그 도시명 그 항공 모빌리티 뭐 UAM 요런 걸로 보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 위성 쪽, 관측 위성이 아닌. 그러니까 우주항공 쪽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돼요. 수소도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도 지금 좋은 자리에 있고, 그 외에 뭐 작은 회사들, 뭐 제노코도 나쁘지 않네.
요 정도 조정은 지금 최근에 급락에 나 빠졌어라고 얘기하면 딱이 맞습니다. 스태트랙이랑 흐름 다 비슷하죠. 인텔리안 테크는 오히려 또 좀 잘 빠지지 않아요. 뭐 비나텍과 같은 흐름 정도 옆으로 기는. 그러니까 그 위성 안테나 부분에서 세계적인 기업이고 통신 위성 이쪽에 관련돼서 인텔리안 테크 리포트가 많이 나와요. 목표가가 지금 여기서 뭐 거의 더블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누가 14만 원 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얘는 8만 8천 원. 빠지면은 원래 조금 얘기해요. 보면은 어디 있었지? 리서치 아름인가? 리서치 아름인가 거기서는 뭐 10몇만 원 간다고 그러던데. 뭐 어쨌든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런 리포트를 그러니까 산업 앞부분만 읽어보시고 그 증권사의 말하는 목표가는 작년에만 맞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 급락해 있었던 상황에서 당연히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거나 써도. 근데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만 원까지 빠진 거 5만 원 간다고 안 쓰잖아요. 만 원이면 한 15,000원 썼다가 15,000원이면 또 써갖고 한 2만 원 쓰고 2만 원 되면 또 3만 원 하고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건 5만 원 가야 되는데라고 해서 만 원인 거 5만 원이라고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칭찬받고 싶어서. 그리고 혹시 아니면은 내가 욕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항공의 흐름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괜찮았었던 게 메타버스 관련. 메타버스라고 하기엔 좀 오징어 때문에 한국 그 K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좀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미디어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덱스터가 상한가를 갔었죠. 그러니까 요 메타버스 특히 VFX에 대해서 우리가 메타버스의 대장은 VFX다. 물론 그거의 대장은 제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얘기를 했지만 덱스터는 신용을 달고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8% 빠지긴 그 와중에 빠지긴 했네. 9%였는데. 그러니까 뭐 덱스터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죠. 위즈익 같은 경우도 좀 지금 이제 전고점 부분에 있습니다. 차라리 뚫고 넘어가서 그 2만 원 선 안착을 하는 거를 보고 아니면 옆으로 좀 기는 게 좀 더 좋은데. 실제적으로 대장은 자이언트 스텝인데 유상증자 얘기가 나와서 우리 남윤택 씨가 얘기한 그 유상증자 부분에서 예를 들었던 자이언트 스텝이 유상증자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발행가가 5만 5천 원이에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 그 기점까지 가격을 이렇게 올리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유무상증자를 받으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추천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 단어가. 덱스터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위즈익도 홀딩, 자이언트 스택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 그 밑에 뭐 IR 컨텐츠 얘는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거를 좀 확인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21선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잖아요.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작용했고 차라리 이걸 뚫고 올라가서 안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고 아니 나는 그냥 조금씩 사고 싶어 하면 지금 조금씩 사세요. 얘나 한컴 MDS 이런 애들 그리고 또 대장주의 흐름처럼 보였었던 위지익의 자회사 XR 스튜디오를 하는 MP 실적주거든요. 실적이 나와요. 얘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죠. 그럼 맥스트는 차라리 이렇게 지금 요걸 맞고 떨어지니까 요런 상황까지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사시는 것도 낫지만 메타버스 ETF가 계속해서 나오고 시장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또 그런 애들은 또 급등의 패턴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자본회사들은 있지만 얘네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얘네들 위주로 한번 보시고 좀 문제는 이거예요. 환율이 좀 자리가 잡혀야 되는데 환율이 계속해서 1200원 량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의 영향으로 제가 볼 땐 삼성전자도 실적이 좋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빠지죠. 환율이 뭐 이렇게 급락하진 않더라도 차라리 여기서 안정화가 되는 게 좋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급등락이 좀 심한 상황이라 그 와중에 가상화폐가 좋구나. 가상화폐 좋네. 그래서 우리 배짱이 아빠가 입이 귀에 걸렸구나.
배짱이 아빠 불러갖고 코인 강의 한번 할까요? 그분 코인 많이 하는데 초창기 멤버고 뭐 원하신다면 코인 강의 한번 권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셨고 그 바이오 제약 갖고 계신 분들 이 급락장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앞타바이오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반토막. 그러니까 스탁론으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요.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제넥신도 우와 이게 되게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13만 원인가 얼마에 팔았었던 것 같은데 제넥신은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 좀 땡긴다. 그 외에 뭐 좋은 회사 SCM 생명과학도 우와 셀리보리는 제가 이거 한 300% 이상 수익 났거든요. 세상에 아예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4분의 1 토막 났네. 잠깐 그러면은 박살바이오였나? 우와 이거를 여기에서 그 어린 동생 팔으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50만 원 간다고 자기들끼리 소설 쓰길래 어림도 없다 했는데 정말 박살났네. 근데 이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올라가면서도 이제 신념이 강화되지만 떨어지면서도 그게 이제 막 그 무지한 자의 이 신념이 상당히 무서운 견고한 성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바이오가 사실 올라도 미치고 떨어져도 충성도가 의외로 높은 업종이 바이오입니다. 이것도 좋은 회사인데 이 관절염 치료제나 이거 실제로 나오는 회사인데도 이렇게 많이 빠졌네. 이 정도면 공모가는 아니구나. 공모가 이야기했구나. 바이오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마음 아프시겠네. 티움바이오도 좋은 회사고 우리 레고캠바이오 기술 수출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기술 수출을 조 단위로 하는 회사들은 그나마 조금 버틴 거예요. 뭐 반토막은 안 났네.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가 여기까지 빠졌다. 레고캠 정도가 3만 원 초반이면은 나는 샀을 거예요. 제넥신도 사실 지금 좀 사고 싶어요. 젠백스 이런 거 말고 크리스탈도 말고 한독은 좋은 회사인데 얘가 제넥신 모회사거든요. 실적도 나오고 얘네가 이제 제넥신이랑 같이 마곡에 엄청나게 큰 건물을 올리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헬릭스미스도 문제지만 셀트리온 쪽 이 셀트교도님들은 정말 대여가 안 되거든요. 너무 테슬라급으로 이제 신념이 강하신 분들이라 이게 아마 신용 많이 털렸을 거예요. 신용으로 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잠깐 그러면 셀트리온 어떻게 됐나? 오 22만 원. 오 21만 원까지 빠졌어. 심하네.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도 와 최근에 가장 급락을 많이 한 게 바이오 제약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일부러 잘 안 보거든요. ABL 바이오, 인트론 바이오 이런 회사들은 좋은 바이오 회사입니다. 바이오가 아직은 아니지만 연말이나 1월쯤에 갖고 괜찮은 바이오 인트론, 뭐 ABL, 뭐 제넥신, 뭐 파맵신, 레고캠, apta, 뭐 한독, 뭐 그리고 사실 이 지노맨 컴퍼니 이런 회사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냥 다 빠져버리네. 이런 회사들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바이오랩도 사실 괜찮은 회사인데 앱클론도 기술 수출 많이 와 너무 처참해서 잠깐 이게 야 그럼 바이오 투자하신 분들은 코로나로 이거를 계속 장기 투자했으면은 수익이 없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지금 수익이 별로 없다라는 이유가 마이너스인 사람이 되게 많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이유입니다. 막 말도 떨리네. 요 회사들이 그나마 바이오 회사에서 괜찮은 회사라고 위쪽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G3BNT는 여기는 좀 아니고. 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빠졌어. 사실은 내 아는 분이 이 3월달에 급락했을 때 요거를 사갖고 수익은 좀 괜찮았거든요. 물론 2만 얼마에서 판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임상 실패 때문에 그래요. 임상이 단계도 복잡하지만 여러 번 신약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NK맥스도 주목받고 있던 회사였는데, 그래도 얘는 괜찮네. 오스코텍. 오스코텍이 뭐였지 이게? 뭐 레이저 티닙이었나 뭐였나 이게 유한양행 지분이 들어와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량한 바이오 뽑으라고 하면 하나 들어가는 거.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헬릭스 미스.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장했을 때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처참하네. 작년에 또 대장주급이었던 매드팩토가 이렇게 올랐는데 결국 다 빠지잖아요. 엄청나네. 개인 투자자들이 왜 힘들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 뭐 600만 주주가 뭐 했다 하지만 그거는 빠져봤자 20-30%였지만 바이오는 반토막이 더 났네요. 기관 매수,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번 볼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일단 수급이 꼴랑 30만 주 샀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 공매도 애들한테 주식 많이 빌려주고 자기네들도 치고 별거 다 할 거예요. 개인만 사게 해놓고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고. 얘는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됐네. 삼성전자가 사실 움직여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반등 시에 현금을, 그러니까 환율이 여기에서 1200을 뚫고 넘어가고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갖고 있고 바닥 확인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반등 시에 현금을 다시 한번 조금만 10% 20% 가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거는 이제 카페에 제가 글을 써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바닥이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요 모양 요 꼴인 거 보니까. 그 외에 SNS텍 같은 경우도 EUV 공정에 이게 투과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웨이퍼에 다 튕겨 나가니까 투과율 뭐 90%, 그러니까 1% 차이가 되게 큰데 그거 해냈다라고 해갖고 급등했었어요. 원래 시장이 좋았으면 상한가 갈 뉴스였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큰 양봉 음봉의 거래량 터지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는 시장이 불안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삼성전자에서도 많이 기대하고 나라에서도 이거를 국산화하기를 상당히 바라는 부분인데 SNS텍이 국내 최초 투과율 90% EUV 펠리클 개발에 성공했다.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해낼 거다라는 이유만으로 작년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거든요. 요런 흐름 보일 때가 그 뉴스로 움직였었던 겁니다. 결국은 해냈기 때문에 얘는 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반도체는 무조건 파운드리 아니면 후공정만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팹리스에서 멀쩡한 팹리스가 없고 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뭐 저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 영역이고, 후공정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랑 틀리게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는 너무 이렇게 다양한 그 공정들이 있고 다 기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후공정 패키징까지 하지 않아요. 메모리는 보통은 자기네들이 다 그 안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걸 외주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먹을 수 있는 후공정 회사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페스도 있고 뭐 한미반도체도 있고 테스나 전부 다 바닥이죠. 그나마 제가 괜찮겠다라고 하는 게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세아남 편이 얘기했잖아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그것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흐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후공정하고 태양광을 같이 하고 싶다면 유니테스트 하나 갖고 가시면 돼요. 그 외에 뭐 그 동진세미캠 뉴스가 아주 기가 막혔는데, 동진세미캠으로 그 개미가 얼마 당했는지 보셨죠? 이 동진세미캠은
그 가짜 뉴스 나왔을 때 어떠한 개인이 삼성전자에서 이재용이 이거를 이제 인수 지시를 했다라고 해갖고 우리 같은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이 1,400억을 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1,400억. 우리 각도기에 나왔네. 찌라시에 하루에 1,400억 풀매수 슈퍼개미. 아마 동진세미캠으로 유명해진 은식이 형. 1,400억을 이거 샀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동진세미캠이 가짜뉴스에 낚인 게 삼성전자에서 실제로 투자해도 이상할 리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낚인 건데, 이 1,400억은 정말 대박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었나?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슈퍼개미가 된 거니까.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삼성전자에서 인수한다고? 저 회사 나도 알아. 좋지. 좀 사볼까 해서 산 게 1,400억이라는 얘기인 건데, 그래서 막 본의 아니게 막 지분 공시하고 뭐 7.7%니까 뭐 이제 회사에서 가마 하나 보내겠네. 주주총회 때 타고 오라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DB하이텍, 다른 거 안 보겠습니다. DB하이텍, 뭐 동진세미캠 카페에 써놨죠. 그 가짜 뉴스 때문에 빠졌었던 거 빠진다라고 하면 동진세미캠을 사겠습니다라고 거기 써 있어요. SNS 택을 제가 갖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고, 다른 거는 뭐 얘네들이 안정화돼야, 좋은 애가 좀 잘 돼야 나머지가 따라가죠. 얘도 많이 빠졌구나. 하지만 뭐 오른 거에 비하면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하나머트리얼즈, 한미반도체,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다 괜찮은 회사인데 괜찮은 게 의미가 없죠. 로또 1등 7명 34억 5천씩 당첨이 됐다.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 외에 뭐 FST, 얘도 사실 그 EUV 그쪽에 뭐 펠리클, 근데 이제 SNS택이 먼저 했다라고 하니까 얘가 이제 빠지는 거죠. 근데 원래 같이 움직여요. 이 블랭크 마스크 관련주인 SNS택, 원래 펠리클 FST였는데, 이게 사실 2002년도부터 SNS택이 약간의 국산화해서 하고 있었어요. 2004년도인가? 그때부터 하고 있었고, 10년 전에 제가 시스템 반도체 공부할 때 SNS택 3,000원일 때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안 갈까? 되게 좋은 회사인데 라고 사놓고 한 2년 동안 계속 3,000원에 있어서 팔았던 회사입니다. 장기 투자를 했으면 이런 회사들은 10배의 수익이 나는 거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도체 회사들까지 한번 이번 주에 흐름을 봤다라기보다 그냥 대표적인 회사들만 한번 제가 언급해서 봤는데, 참 바닥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느낌이다. 하지만 바닥에 근접해 있다. 여기에서 리스크는 환율 급등, 뭐 이 정도, 뭐 부채 한도 연장 협상은 뭐 12월까지 미뤄놨으니까 이제 좀 시간은 좀 번 것 같고요. 중국에서 또 무슨 리스크가 터질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리스크나 이런 그 안 좋은 시기를 이런 식으로 견디면서 가면 결국은 다시 한번 뭐 급반등 후에 눌림목 후에 우상향으로 가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론에 빠지지 마시고, 또 뭐 비관론자였던 분들도 이제 좀 많이 빠지니까 민망하니까 뭐 10월, 11월부터 뭐 매수 기회가 온다 뭐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비관론자들도 사실 좀 민망해지는 상황일 거예요. 지금 정도면 어차피 3천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 현금이시다라고 하면 기다려 보시고, 신용은 꼭 유보율을 350% 이상으로 높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급락 시에도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 뭐 180%, 160%는요. 한 번 빠졌을 때 또 한 번의 반대 매매가 나오면 매물이 매물을 불러서 급락장이 또 한 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털고 가는 게 맞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하고 가자라고 하면 좀 너무 야박하니까 지금은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급락했을 때, 바닥에 있을 때 어떤 게 앞으로 더 잘 가겠구나. 저는 이게 자동차 수소 그린이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
거기다 우주. 반도체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계속 다른 흐름들을 한번 관찰해 보시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제 용어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짧게 5분짜리 10분짜리 여러 개에서 좀 올리도록 하고 부회사다리를 좀 더 재밌게 한번 제가 지휘를 해보겠습니다. 워낙 제가 못하는 거를 잘하는 친구들이 도와줘서 저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써주세요. 앞으로 저희가 궁금한 모든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너무 고생하셨고 뭐 그나마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우리는 리스크 관리가 좀 잘 된 편이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현금 비중을 잘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줍줍하신 거 되게 잘하신 거다 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 여러분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더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